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임용환의 한국전쟁사. 지금까지 미군이 참전해서 낙동강 방어선 이전까지의 전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4사단의 전투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면서 미군이 왜 이렇게 형편없이 싸우게 되었는지 전술적인 측면에서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사단은 3개 연대, 6개 대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1개 연대는 3개 대대가 표준이죠. 그런데 일본에 있던 미군들은 1개 연대가 2개 대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4사단은 3개 연대, 6개 대대로 구성되어 있었죠. 자, 지금부터 일정별로 24사단의 전투 일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참전한 부대는 34연대입니다. 제이 러브리스 대령이 연대장이었고 중간에 로버트 마틴 대령으로 교체되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천안전투에서 마틴 대령이 전사하면서 뷰챔프 대령으로 바뀝니다. 34연대는 7월 4일에 부산에 도착했고 7월 5일에 진지에 투입되었고 바로 다음 날인 6일에 평택 방어전을 치릅니다. 이때 1대대가 거의 괴멸되어서 전투 불능 상태로 빠집니다. 7월 7일에 21연대가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으로 증원을 준비합니다. 21년대는 별명이 송곳이었습니다. 리처드 W. 스티븐스 대령이 지휘하는 21년대는 24사단의 연대 중에서는 가장 훈련이 잘 된 부대였습니다. 스티븐스 대령도 모든 연대장 중에서 가장 실력이 탁월한 연대장이었습니다. 이들이 7월 7일에 도착해서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7월 8일 천안전투에서 34연대 3대대가 괴멸해버리고 마틴 연대장이 전사합니다. 이렇게 돼서 34연대의 1대대, 3대대, 2개 대대가 모두 장비를 다 버리고 거의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자 7월 9일에 21연대에게 전위 방어를 맡깁니다. 송곳 21연대는 잘 싸웠을까?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벌어진 전투에서 21연대 병력 2,533명 중에 1,433명을 잃습니다. 3대대장 젠슨 중령은 전사해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미군은 금강 북쪽 방어선을 모두 잃어버리고 7월 13일에 금강 남쪽에서 결사적인 방어전을 펼칩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연대, 싱싱한 19연대가 금강 방어전에 투입됩니다. 19연대는 24연대 연대 중에서 제일 유명한 연대였습니다. 남북전쟁의 치카모카 전투라는 데 참전하면서 치카모카의 바위라는 별명을 얻었던 부대입니다. 가이 멀로이 대령은 실전 경험은 없었어요. 참모장으로 참전해서 야전 부대를 지휘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이때 19연대 혼자 금강 방어를 맡을 수가 없으니까 패주했던 34연대의 이제 장비를 보충해주고 재정비해서 좌측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21년에는 이틀 전에 전투를 치르면서 반이 없어지는 바람에 예비대로 편성했는데 예비대 역할도 할 수가 없어서 한국군 쪽으로 보내서 그냥 한국군 사기 진작용으로 보내버립니다. 7월 16일 새벽에 북한군이 야습하면서 19연대도 괴멸해버립니다. 연대장은 부상당하고 2명의 대대장 중 1명이었던 윈스테드 대대장은 전사해버립니다. 지원하던 포병 대대장도 전사합니다. 결국 24사단 전병력이 대전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북한군도 연이은 전투에 지쳐서 잠깐 휴식을 취했죠. 그 사이 7월 18일에 미 1기병사단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미 1기병사단은 미국에서 전설적으로 유명한 부대죠. 멜 깁슨이 주연했던 영화 위어 솔저스에 등장하는 부대가 바로 1기병사단입니다. 사단장은 게이 소장이었는데 게이 소장은 패튼 휘하의 총참모장이었습니다. 천재 참모장이라고 명성이 대단했던 양반이었죠. 이때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제 워커 장군이었는데 새로 도착하는 사단의 배치 시간을 벌기 위해서 24사단을 지휘하는 딘 소장에게 7월 20일까지 대전을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문제는 7월 6일부터 18일까지 전투에서 24사단 3개 연대가 모두 괴멸돼 버립니다. 병력은 절반, 즉 1개 대대만 남았고 장비는 엄청나게 유실한 상태였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대전 방어전에는 34연대와 19연대를 다시 투입했습니다. 19일에 대전 전투가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붕괴됩니다. 20일에 결국 24사단은 대전을 포기하고 후퇴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매복에 걸려서 트럭 100여 대가 파괴되고 하여간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딘 소장이 낙오되면서 나중에 포로가 됩니다. 어쨌든 이 사이에 미 8군의 나머지 부대 미 1기병사단과 25사단이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동부전선에서 7월 19일에 북한군이 한국군이 지키던 예천을 점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쪽이 급하게 되니까 워커 장군은 막 도착한 미국 25사단의 24연대를 파견합니다. 7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예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24연대의 선봉을 맡은 중대가 L중대입니다. 이 중대가 북한군 250명을 사살하는 엄청난 전과를 거둡니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거둔 최초의 볼만한 승리였다는 평가를 받죠. 그런데 이 24연대는 흑인으로 이루어진 부대였어요. 버팔로 솔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L중대장 브래들리 빅스데이는 굉장히 유명한 장교였는데요. 최초의 흑인 공수부대가 2차 세계대전 말에 창설이 됩니다. 영화 밴드 오브 브라더스 보시면 발지 전투에서 미군이 패하니까 101 공수사단이 긴급 투입되는데 그때 트럭을 운전하던 병사가 흑인 병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 거의 말기까지도 흑인 부대들은 수송이나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전투부대로 편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뭐 영화도 나왔지만 레드테일스라고 흑인 전투기 조종사 부대도 만들어지고 이제 공수부대까지 흑인들이 들어오게 되죠. 최초의 흑인 공수부대였던 82공수의 555대대 출신이 빅스데이였습니다. 이 부대를 트리플 니클스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부대가 낙하산 훈련을 받았는데 종년이 되는 바람에 전투에 참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 편성이 됐는데 빅스데이가 버팔로 솔저 부대인 24연대 L중대장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흑인 부대가 한국전 최초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나중 얘기지만 24연대는 정말 잘 싸워서 서울에 최초로 입성하는 부대도 24연대였다고 합니다. 예천 전투의 승리를 거뒀지만 이건 잠깐이었죠. 7월 24일에서 25일 사이에 게이 소장이 지휘하던 정말 기대를 모았던 제1기병사단이 영동 전투에서 붕괴되어 버립니다. 3개 대대가 사라져버려요. 즉 절반이 사라져버린 거죠. 아마 미 1기병사단 최대의 흑역사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군 24사단과 뒤늦게 투입한 8군의 부대들은 말 그대로 패배만 거듭하는 지연전만 벌이게 됩니다. 마지막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방어선까지 물러나게 되죠. 자, 흥미진진한 낙동강 방어전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24사단 또 나머지 미군 부대들이 왜 이렇게 졸전을 벌였는지 전술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훈련 부족, 장비 부족, 전투 의지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전술적인 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고 전투 의지가 부족해도 전술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었고 대응했더라면 잘 싸우고 승리를 하면서 부대가 바로 정비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붕괴되는 바람에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미군이 이렇게까지 쉽게 붕괴된 이유가 뭘까? 한국전쟁 전사를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 시기에 대한 미군의 분석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군은 유럽식으로 전선형 전투에 익숙했다. 한국전쟁에서 전선이 없는 전투는 낯설었다.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면서 비로소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방식, 전선형 전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나중에 중공군이 개입했을 때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는데 이 전선형 전투라는 게 도대체 뭐냐? 미군은 도대체 어떤 부대길래 전선형 전투는 잘하고 비전선형 전투는 못했다는 것이냐?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임영환 박사와 함께하는 해외 답사 기획 2025년도 봄철 그리스 답사를 안내드립니다. 그리스에는 정말 많은 볼거리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장소들도 너무나 많죠. 이런 것들도 최대한 하나하나 빠짐없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사를 알차게 하기 위해서 제가 늘 현장에서 강연도 합니다. 저녁에는 특강도 합니다. 그러나 출발하기 전에 사전 강연도 2회 정도 진행하겠습니다.